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은 확실히 네. 좀 삼성전자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좀 SK하이닉스에 밀려서 그간 주목을 좀 못 받았는데 네. 확실히 좀 많이 훨씬 더 크게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좀 이걸 제약바이오에서 찾아볼 수 있던 게 그리고 로봇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게 그간 기술주에 밀려서 많이 못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좀 장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간 주목을 못 받았던 쪽에서 순환매가 좀 생기면서 좀 반등이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시장 좀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오늘의 이 반등세 완벽하게 튼 건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전일 낙폭에 대비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굉장히 큰 호재와 함께 10% 넘는 또 상승률까지 보이고는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다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와 함께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시장이 빠지고 나서도 반등이 나올 때도 삼전 닉스만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양시장이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체크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월 달에 바로 순환매 장세로 들어가긴 힘들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지금처럼 시장 상황은 더욱 나아지면서 우리 시장 더욱더 상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은 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따가 같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반도체주의 폭락 여파로 인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3% 하락세를 그렸고요. 이제 마이크론 실적, PCE, 대기심리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 증시 말고도 타 증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샌디스크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흔들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지표를 체크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항상 그랬듯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된 다음 날에는 이제 반등이 항상 나와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고 오늘 반등이 잘 나와 주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0.1% 하락, S&P 500 1.4% 하락, 나스닥 2.2%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쏠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럴 때마다 오히려 잘 버티는 것은 바로 다우지수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금빛 종목으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방어주, 소비재나 식품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도 오늘 다시 또 반등에 크게 나서주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고요.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이 되었고요. 이제 전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는 우리 양지수 볼 수 있었는데요. 장중에 또 한 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세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언급 드리긴 힘들 것 같고 뉴스 기사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속보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좀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다시 오뚝 일어서면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 MSCI 관련해서는 관찰 대상국 편입 불발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빠졌을 때 관련 해석까지 좀 다
의미 부여가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오늘 꺼내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 이 MSCI 대상국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편입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될 것이니 한국 시장 잘 지켜봐라 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섹터 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만 정말 또 이렇게 반등세를 먼저 보여주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관련주들도 무조건적으로 쉬어갈 때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AI 산업, 대한민국이 집중할 AI 산업은 바로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꺼내들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만큼 로봇 대장주, 로봇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로봇 뜨면 같이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로봇에는 배터리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도 그렇고요. 지금 전기차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무조건적으로 하반기에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뭐 통신, MLCC 전력설비 다 쉬어갔어요. 그렇지만 잘 보셔야 되는 업종이죠. MLCC는 특히나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 좀 쉬어가면서 중소형주 단에서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쉬어갈 때 언제 딱 체크를 하시고 언제 추세 전환에 나서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이제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한 게 있어요. 한국 증시 변동성 정말 크죠.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씩 빠지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신다면 그 어느 증시에 가서 매매를 하셔도 살아남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그 정도로 또 이렇게 느꼈던 또 하루고요. 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6월 8일 이후에 월간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마음적으로도 힘드실 거고 또 멘탈적으로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 1996년 이후에 코스피 역대 5위 폭락에 해당되나? 이 폭락의 성격이 다릅니다. 뭐 경제 위기 관련해서 뭐 폭락도 나왔었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그랬고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 조금씩 같이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지면 다른 종목들까지 힘없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시장이 지속될 수는 없다.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시장이다. 우리 시장이 정말 지금 잠깐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면 코스닥까지 이 성장주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뭐 이제 코스닥 정체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 잘 체크해 보시고 이제 6월 달은 좀 반도체에 집중해서 매매하시고요. 그렇게 조금씩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면 코스닥은 알아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또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8,000포인트까지 좀 찍을 수 있다. 여기에서 수급 공방전을 벌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오늘 굉장히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장중에 밀렸죠. 이거는 뭐 지금 좀 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시장이 흔들린 거고요. 그래도 오늘 8,400선을 좀 넘어서 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서 잘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나와주면서 충분히 우리 코스피 지수 다시 9,000 돌파, 10,000포인트 돌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코스피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 시장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자체는 너무나도 커졌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상승 추세 자체는 꺾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견뎌내시면 그 어느 증시에 가시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좀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역대급 장세인 것 같습니다. 6월 달만 잘 버텨내시고요. 그럼 저희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시장의 큰 흐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대응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까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여전히 개인 매수자분들이 좀 포트에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반등이 나와도 내 계좌는 계속 파랗게 좀 질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진짜 신락같이 하나 기다리는 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 순환매가 오며 그리고 언제 코스닥 종목들이 오름세를 볼지 너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저 네.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전문가님,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6월 정말 길었고 또 변동성이 너무나도 컸고 코스피가 너무나도 밉고 또 그런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한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그럼 같이 코스닥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본래 자본시장의 중요한 성장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업 탐방을 다닐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기술력은 어딜 가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투자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뭔가 제대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란 작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력을 키우고 또 글로벌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장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 하위 기업들까지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코스닥 시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무한한 이런 기업들에게 정말 뭔가 기회를 주고 이 도움을 줘야 정말 이 정부에서 뭔가 할 일을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안을 또 꺼내 들었죠. 네, 이제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수급이 쏠려서 밀리고 코스피가 밀릴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같이 밀리고 대체 이 코스닥은 언제 상승하냐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답답했고요.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맞나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스탠스도 취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저도 또 많은 노력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기업들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아직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택한 게 기업들을 골라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위를 매겨서 정말 좋은 기업인지 아니면 부실 기업인지 이것을 우리가 골라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땐 앞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실제로 엄청나게 좀 열정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코스닥 기업들의 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기업 탐방을 많이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좀 리포트도 만들고 저 스스로도 기업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업 탐방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업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어디에
뒤에서 제대로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러한 말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기업들이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좀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코스닥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야기를 꺼내들었고요.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가 있습니다. 1차는 정말 빠르게 마감이 되었죠.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련해서 또 신청까지 하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코스닥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면 승강제입니다. 승강제는 이제 단계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국민성장펀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란 향후 5년간 약 150조 원, 어마어마한 또 규모죠. 규모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펀드인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 10%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5조 정도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30%, 그리고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나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전략 산업, AI 관련한 정말 국방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는 60%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30%랑 60% 하면 코스피에는 궁극적으로 10%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금이 코스닥에는 뭐 적게는 70%, 80%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분명히 뭐 코스피 종목들도 있을 거니까 그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코스닥 시장에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장 펀드는 단순히 돈의 규모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닌데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정말 크게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걸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나중에 반도체도 로봇이 만들고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도 로봇이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조 문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로봇 도입이 실제로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AI나 로봇, 제약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방산 뭐 이런 업종들에 이제 관련해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유동성이 더 클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그 울타리를 또 쳐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럼 코스닥 승강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승강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위를 매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프리미엄, 두 번째는 스탠다드, 세 번째는 관리군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순위를 매기겠다, 정말 부실 기업들을 좀 퇴출시키겠다라는 정책인데요. 이 코스닥 승강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여러분들 저희가 소위 이야기를 하는 동전주나 정말 시장에서 작전주로 불리우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좋은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면 외국인들이 신뢰를 잃고 다 코스피 쪽으로만 계속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승강제를 해서 우리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직접 이 기업들은 우리가 퇴출을 시키겠다. 이 기업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준다면 외국인들이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 이러한 취지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작 시점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코스닥 활성화 정책안은 할 건 알고 있어. 할 건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할 거야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7월 달쯤이다라고만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고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하반기 쪽 말씀드렸었고 하반기에 코스닥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7월 달에는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닥 관련해서 이 활성화 정책안, 뭐 승강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내 들 수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반도체 소부장에 조금 집중하고 수익 좀 내면서 코스닥 종목들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퇴출이 될 것 같아 하면 잘라내시고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내가 잘 매수했다. 지금은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조금 더 대응을 하면서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겠죠. 어쨌든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 극심하게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선물 증정식 코너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에서 보니까 모두 다 상승하는 종목이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보다 더 많더라고요. 네. 진짜 다행이다 싶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은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모두 다 좀 반등이 좀 일부 종목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모든 섹터를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검색기가 다 포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검색기길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반등 시원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쏙쏙 잘 골라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만든 이 검색기는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종목들을 딱 추출을 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런 종목들에 지금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구나를 알아가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가장 어려우신 게 어떤 종목을 잡아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모아가서 이제 나중에 큰 수익을 내야 될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당연히 부각을 계속적으로 잘 받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체크적으로 필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금빛 검색기는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종목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당일의 주도 종목들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 금빛 검색기는 제가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 검색기 좀 받아서 종목들 좀 편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검색기 하단 참고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금빛 검색기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도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초반부터 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별 이슈 관련해서 호재 관련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키스트론 그리고 한울반도체, MLCC 관련해서 이 종목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코나 우리 양자컴퓨터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클로봇,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5가지 종목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해요. 5가지 종목 오늘 왜 상승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빛 검색기의 첫 번째로 잡힌 종목은 한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울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죠. 이제 MLCC 업사이클 수의 예상뿐만 아니라 이 한울반도체 MLCC 관련주로 같이 좀 묶이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울반도체 저희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반도체는 오늘 하루 만에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울반도체도 원래는 정말 움직여주지 않던 그런 종목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좀 횡보만 하고 있던 그런 종목인데요. 한번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갑자기 거래량이 없던 종목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한울반도체 오늘 19%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빛 검색기는 9시 20분에 이 종목을 추출을 해내주었는데요. 9시 20분에 추출을 해내주고 나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4분 뒤에 12% 급등을 했습니다. 4분 만에 12% 급등했고요. 이 자리에서 잡힌 것은 거래량이 2천억 이상 붙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출이 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빛 검색기가 한울반도체라는 종목 이렇게 추출을 해내주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까지 보였고요. 다음 종목 키스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론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 원래는 오늘은 좀 철강
관련해서 올라왔고요.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로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전기차 보급 증가로 관련 기업 매수세 유입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호재 관련해서 철강주들도 올라왔고 시멘트 관련주들도 올라왔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론 오늘 또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16%라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금빛 검색기가 9시 14분에 이 종목을 추출을 해내주었고요. 6,080원에 추출을 해주었는데요. 이 6,080원에 추출이 된 이유는 이때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2천억 이상 붙어주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0분 정도 지나서 4%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로보스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도 굉장히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은 로봇의 두뇌, 그러니까 AI의 두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대량 생산이잖아요. 중국은 실제로 로봇의 몸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AI 패권 경쟁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로봇주들 아직은 움직이지 않지만 아직은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지만 무조건 잘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 또 가지고 왔고요. 로보스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젠스낭이 방한했을 때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젠스낭이 본국에 돌아가고 나서 이 종목들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로봇주들 마찬가지로 또 고점에서 50% 넘게 지금 빠져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로보스타 이제 다시 반등에 나서주는 유의미한 그림이 나왔고요. 10%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금빛 검색기가 9시 3분에 86,000원에 추출을 해내주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86,000원에 추출이 되고 나서요. 그 이후에 9분 만에 7%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빛 검색기는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이런 종목들 다 잡아주고 있고요. 로보스타도 당연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2천억 이상 붙어주었기 때문에 또 추출을 해내주었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관련주 관련해서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핵심 파트너사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같이 좀 호재를 받아갔고요. 이제 파트너사가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만큼 대규모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가시권, 실적 좋아질 수 있다라는 호재까지 좀 나와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5%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빛 검색기가 9시 49분에 17만 6,300원에 추출을 해내주었는데요. 17만 6,300원에 추출이 되고 나서요. 단 1분 만에 3% 급등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나도 단타 트레이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금빛 검색기가 잡아주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입니다. 다스코라는 종목 함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다스코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재건으로도 같이 묶이는데요. 필리핀 태양광 핵심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제 매듭을 지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좀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스코 오늘 하루 만에 17%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금빛 검색기가 9시에 3,180원에 추출이 되어 주었고요. 3,180원에 추출이 되고 나서 22분 만에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12%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가파른 그리고 빠른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지금 고민되시는 게 종목을 고르시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종목 좀 잘 골라서 수익 좀 내보고 싶다. 단타 트레이딩 연습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금빛 검색기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금빛 검색기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거래량을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 없이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도 이 금빛 검색기 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모두 받아가시고 이 변동성 큰 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까지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차트를 제대로 분석해서 얼마나 많은 상승률을 창조하고 계신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거의 500% 가깝게 상승률을 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장에서 이 관망이라는 트레이딩 포지션까지 함께 활용을 하시면서 네. 정말 눌림목 자리에서 그리고 뛰어들어야 하는 자리에서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로 얼마나 큰 수익 창출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6월 수익률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좀 시원한 답을 한 번씩 드렸었는데요. 코스닥 종목들 지금 당장 올라와 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현금을 덜어내시고 좀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잠깐 동안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라는 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 50만 원 이하까지 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돼요. 모아가시고 이제 하반기에 보시면 되고 코스닥 종목들도 무조건 올라줄 수 있다. 순환매 이제 잘 돌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그렇게 많이 빠졌어도 아직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못 잡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딱 맞는 금빛 종목을 또 가지고 왔고요. 이제 보시면 저는 MLCC 관련주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 오늘은 좀 힘을 내주지 못했지만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거래량이 실려서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빠질 땐 좀 같이 억울하게 밀리고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MLCC와 반도체 소부장 지금 당장은 좀 잘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지금은 MLCC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코스닥의 장세도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 아쉽습니다. 원래 뭐 한 달에 1000%씩 수익을 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예전처럼 순환매가 돌지 않으니 이 시장이 전처럼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기다리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6월만 같이 힘내서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수익률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욕심쟁이기 때문에 또 챙기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500% 가까운 상승률 챙겨주고 계시는데 더 추가해 주실 상승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의 금빛 종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금빛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건설주로 보셔도 되고 지주사로 보셔도 되는데 이제 삼성 묻으면 다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삼성 관련 그룹주들도 이렇게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수 회사인 삼성물산,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삼성생명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자산 가치가 100조 원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 삼성물산을 40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0만 원 후반대, 40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57만 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밀리면서 당연히 모든 종목들 다 밀렸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해서 반등하는 거 한번 이용해보자라고 보고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차트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아마 이 시점으로 기억을 해요. 이제 4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말 큰 상승세 한 56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보시면 이제 눌림목이 나왔고 삼성전자 오늘 큰 상승세 보였고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삼성전자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관련해서 삼성그룹주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대안투자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뭔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투자처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해서 잘 참고하시고요. 그럼 삼성물산 저희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매수가는 49만 원 이하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한 48만 2천 원 정도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넥스트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5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6만 원입니다. 삼성물산도 사실 굉장히 30만 원대에서부터 급격하게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삼성전자의 상승룸이 남아있는 만큼 삼성물산의 상승룸도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은 좀 계속해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대형주들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7월 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상반기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질 시장을 보면서 같이 시장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요.